반갑습니다. 오늘은 11장 문항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교육평가 시간이 마무리가 될 때가 다 되어 가는데요. 끝까지 힘을 내어서 잘 수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항 제작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제작된 문항이 잘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학습 과제는 첫 번째, 문항 난이도, 그리고 문항 변별도, 문항 추측도의 개념을 알아봅니다. 두 번째는 문항 반응 이론의 개념을 알고 고전 검사 이론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전 검사 이론에 근거하여 문항의 양호도를 검토해 보고, 네 번째는 문항 반응 이론에 근거해서 문항의 양호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에서 주로 등장하는 주요 개념들입니다. 첫 번째는 고전 검사 이론에 따른 것인데요.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문항 추측도, 문항 반응 분포, 오답한 매력도, 교수 민감도 등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항 발음 이론에 의한 문항 분석인데, 문항 특성, 곡성과 문항 모수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 그리고 문항 추측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챕터에서는 수식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수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요 개념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수식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 역시 수식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전 검사 이론에 의한 문항 분석입니다. 고전 검사 이론은 피험자의 응답을 문항별로 채점한 후에 총점에 의해서 문항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 사람이 시험을 친 그 결과를 채점자가 한 문제 한 문제 다 채점하고 난 후에 총점에 비교해서 문항을 분석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전 검사 이론에 의한 문항 분석에서의 기본 가정은 관찰 점수란 진점수 더하기 오차 점수라는 것이고, 진점수는 무수히 반복해서 측정된 점수의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진점수와 오차점수의 상관은 0이고요. 한 검사의 오차점수와 다른 검사의 오차점수의 상관도 0입니다. 한 검사의 진점수와 다른 검사의 오차점수와 상관도 0이고, 관찰점수의 분산은 진점수 분산과 오차점수 분산으로 합성됩니다. 여기서 상관이 0이란 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개념은 문항의 난이도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쉽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난이도 지수는 P로 나타낸다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피험자 중에서 정답을 한 피험자의 비율, 즉 정답률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난이도의 값이 클수록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이도가 높으면 시험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난이도 지수가 높으면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추측 요인을 고려한 문항 난이도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또한 넘어가지 않네요. 또한 미달함과 추측 요인을 고려한 문항 난이도도 있고요. 그 다음 서답형 문항의 난이도도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지 마시고 예시와 개념을 중심으로 교재를 읽어가면서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변별도입니다. 문항이 피험자의 능력을 얼마나 잘 변별하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이 문항 변별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상하부 지수를 이용한 변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에 몇 명이 있느냐, 하에 몇 명이 있느냐를 살펴본 후에 상에서 정답과 오답을 한 비율, 하에서 정답과 오답을 한 비율 등을 따져서 변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항 변별도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양분 상관계수를 사용한 문항 변별도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근래에는 변별도나 난이도를 다 통계 프로그램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추측도인데요. 추측도란 문항의 답을 모르고 추측으로 문항의 답을 맞힌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예를 한번 보면요. 200명의 피험자 중에서 150명이 오지선다형 문항에 답을 맞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추측도는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도 수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추측도의 개념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문항 반응 분포는 시험을 친 피험자들이 문항의 답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데요. 이를테면 문항 1번에 1번 답지에는 25명이, 2번 답지에는 21명이, 3번 답지에는 19, 4번 답지에는 55명이 정답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55명이나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이 문항은 그렇게 많이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2번 문항을 봤을 때는 2번이 답지인데 15명만 정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 즉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요. 이렇게 많이 맞춘 사람이 적은 문항과 많이 맞춘 사람이 이렇게 중간쯤인 경우와 많이 맞춘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경우는 변별이 잘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각각의 답지에 학생들이 몇 명이 반응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문항 반응 분포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답한 매력도는 선다형 문항의 경우 피험자가 오답지도 정답지처럼 보여서 택할 가능성을 의미하고 오답지에 대한 응답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오답안에 대한 응답 비율이 오답지 선택 확률보다 높으면 매력적인 답안이고 그 미만이면 매력적이지 않은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 민감도란 문항이 교수 효과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런 교수 민감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치르는 사전검사 문항에 대한 정답률과 수업을 실시한 후에 사후 검사 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서로 비교하면 수업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수 민감도입니다. 이렇게 실행되는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등등이 고정검사 이론에 따른 것인데요. 이런 고정검사 이론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문항 분석과 검사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는 추정 방법과 계산이 쉬워서 고정검사 이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항 난이도나 문항 변별도와 같은 문항의 고유한 특성이 피험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사실 변화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또한 피험자의 능력이 검사 도구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추정되기도 하고요. 피험자의 능력을 비교할 때 총점에 근거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결여되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항 반응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문항 반응 이론이란
이론적 모형이나 수리적 배경에서 전개되었다 하기보다는 경험적 필요에 의해서 전개됩니다. 이것은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연령에 따라 문항을 정답한 피험자의 비율을 표시한 점들을 연결하는 곡선을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각각의 문항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본 가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차원성 가정과 지역 독립성 가정이 있습니다. 1차원성 가정은 하나의 검사 도구는 인간이 지닌 하나의 특성을 측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역 독립성은 어떤 능력을 가진 피험자의 하나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다른 문항의 응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문항 특성 곡선인데요.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서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이게 능력치고요. 이게 답을 맞출 확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항 모수에서 문항 난이도가 등장하는데 문항이 어느 능력 수준에서 가능한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즉, 그 문항의 난이도가 문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들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문항 반응 이론은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 통계적 기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문항 모수에서 문항 변별도는 정규 오자이브 모형이나 로지스틱 모형 등을 사용하는데요. 여기도 정규 오자이브 모형이나 로지스틱 모형 같은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문항 추측도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 우리 아까 고전적인 데서 살펴보았죠. 유사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있고요. 문항 반응 모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지스틱 모형에 따라서 문항 반응 모형들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문항 분석을 이제 예시한 것을 보겠습니다. 양호도가 낮은 문항의 예라고 해서 문항 번호가 2번이고 문항 출처는 여기 있고 문항의 성격은 이해의 파트고 실제 문항은 이렇고 출제 의도 검사 이론에 따라서 고정 검사 이론을 했을 때 변별도가 0.124, 난이도가 0.293, 추측도가 0.273, 문항 반응 이론에 따라서 변별도를 보면 0.501, 난이도는 3.073, 추측도는 0.140, 그 다음에 내용의 타당도는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수치로 이렇게 문항 분석한 예시들을 볼 수 있고요. 양호도가 높은 문항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항을 분석한 사례들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나타나는 개념 중에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양호도 정도의 개념만 익혀두시고 나머지 수식이라든지 그 문항 반응 이론에서의 구체적인 변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문항 분석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